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테마학습 8월 16일 시험 대비로 테마학습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가 8월 15일 대비하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테마학습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표 수정 테마가 되겠고요. 일반 전표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수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전표 입력한 것을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세 가지 테마를 연달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수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90회 봉화물산 일반 전표를 수정하는 문제 테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회 봉화물산 이런 문제를 접하시게 되면요, 이제 전산회계 2급, 그다음에 전산회계 1급에는 전표 수정 문제가 나오고 FAT 2급에도 나오는데 FAT 1급에는 전표 수정 문제가 안 나와요. 그게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봉화물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문제 푸는 요령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해당 날짜를 일단 들어가요. 해당 날짜에 전표를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표를 들어가서 보면서 하시면 돼요. 네, 그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래서 봉화물산 903번이죠. 코드를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가 7월 25일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7월 25일을 일단 들어가요. 자, 들어왔죠? 세금과 공과 보통예금 돼 있는데 일기 확정 부가세 납부래요. 딱 보는 순간 이게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시면, 자, 7월 25일 날짜 일단 들어가서 세금과 공과금 처리한 게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한 거다. 예. 6월 30일 전후 부가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이미 하였다. 자, FAT 공부할 때도 우리가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세 내역을 조회해 보면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라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월 30일자를 가보실게요. 자, 가보니까 자, 미지급 세금이라고 분계가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요 금액 일기 확정 부가세, 그죠? 375만 원이 미지급 세금으로 입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복사하기, 그 다음에 7월 25일 여기서 붙여넣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이 금액을 복사하는 게 아니죠. 참, 6월 30일자로 가서 그냥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7월 25일 가서 세금과 공고에다가 붙여넣으면 돼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미지급 세금 이렇게 바뀝니다. 끝. 끝났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계정 과목만 바꿔주면 되는 문제였죠. 88에 남일전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띄워놓고요. 자,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들어가준 다음에 지금 세금과 공과 보통예금 또 돼 있는데, 차량 취득세 납부 보나마나 빼박이죠. 차량 운반구인데, 자, 볼게요. 10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업무용 차량 운반구의 취득세를 자,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납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0월 25일 날짜 가보니까, 그죠? 차량 운반구의 취득세는 보통예금 이체 차량 운반구로 하시면 되겠죠. 208 끝.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월 2일 당사 직원 박성실에 대한 단기 대여금, 직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은 상환 기간이 2021년 9월 30일이다. 우선은 단기 대여금이 아직 기한이 남은 거죠. 뭐라고 처리됐나 한번 가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11월 2일 가보니까 단기 대여금 박성실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상환 기간이 2021년 9월 30일이면 장기 대여금이란 얘기죠. 그죠? 자, 일단 2020년부터 자, 문제를 보면 제가 연도수를 하나를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어요. 이런 크나큰 실수를 2022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장기 대여금이 문제였거든요. 제가 연도수 하나를 안 고쳤어요. 제가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을요, 장기 대여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2021년이라 되어 있는 거를 2022년으로 바꿔 놓으시면 이제 딱 들어올 거예요. 9월 30일. 자, 원래 문제에 되어 있던 걸 제가 1년을 더 플러스 시켰어야 되는데 요건 정렬을 잘 못했습니다. 2022년으로 보시면 돼요. 2020년 기준으로 88회니까 이제 2019년도 그
19년도 기준으로 낮죠. 88에는 지난 2월 달에 시험 봤던 문제거든요. 2월 1일에 시험 봤던. 그러니까 장기 대여금을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바꿨다고 하고요. 단기 대여금을 그쵸, 이거 상환일도 2022년으로 바꾸는 게 맞겠죠. 예,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못 바꾼 건 제가 잘못했고요. 장기 대까지 치시면 장기 대여금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라 되어 있는 것을 장기 대여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빠져나오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실수한 건 죄송해요. 아, 이거 왜 그랬지? 자, 87회 봉천산업 보겠습니다. 12월 30일 날짜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입력된 걸 수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락된 거를 추가 입력하는 그냥 문제거든요. 자, 내용을 좀 보시면 같이 볼게요. 자, 12월 30일 현재 선적이 완료되어 운송 중인 원재료, 선적이 완료되어 운송 중인 원재료는 이제 2천만 원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전표 처리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원재료 수익 계약은 아마존과의 선적지 인도 조건이며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건 내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원재료라고 하셔도 되고,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아직 뭐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미착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복수정답이라고 또 공식적으로 한국세무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비슷한 사례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2천만 원 똑같이 가시고 거래처는 여기 아마존.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내용을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주식회사 봉천산업 되겠고요. 87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보면 이제 뭐 전표가 이미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보통은 이 날짜는 보통 피해가는 편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원재료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2천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아마존이죠. 아마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빠져나올게요. 자, 다음 가죠. 자, 11월 23일, 자, 나라전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월 23일 날짜 나라전자 전표를 들어온 화면이고요. 806번 퇴직급여, 퇴직연금 지급인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때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문제에선 뭐라고 돼 있냐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대요. 일단 계정 과목이 틀렸죠. 뭐 밑에 분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당월분 퇴직연금을 보통예금 지급을 했다고 돼 있고 아래 같은 회계 처리를 했는데 틀렸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뭐 나머지 맞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라고 처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퇴직급여를요. 퇴직연까지만 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186번에 나와 있는 이 계정 과목 있죠. 자, 이걸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엔터 쳐주시고, 보통예금 지급된 거 맞고 150만 원 맞으니까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85회 청주물산이에요. 7월 31일 날짜를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가서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7월 31일 전표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하고 전부 다 외상매출금을 반도전자 상계를 한 내용인데,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반도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2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95만 원밖에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정석대로 만약에 뭐 부가세에 대한 매입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안 했다면 우선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일단 외상매출금 못 받는 돈부터 먼저 할까요? 못 받는 거는 220만 원 이렇게 가주시고, 자, 거래처가 이게 반도전자죠. 주식회사 반도전자.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95만 원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95만 원. 그죠? 얘가 이제 108번이니까 얘는 당연히 109번으로 가야지 맞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대손 삼각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데, 자, 이거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대손 충당금 109번으로 다 돼 있는데 여기 95만 원밖에 안 됐다. 바꿔주시면 되겠고, 차액 발생이 생겨요. 그럼 밑에 칸에다가 그냥 대손 삼각비로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뭐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걸 뭐 다 지우고 분개를 하셔도 상관없고 편한 대로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손으로 아까 써드린 분개가 맞게끔만 나오시면 다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8월 22일 역시 뭐 같은 회사 코드, 예, 청주물산이에요. 차량 취득세 50만 원 현금 납부 세금과 원가 이건 뭐 예, 바로 여기서 처리할 수 있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8월 22일 들어가신 다음에 세금과 원가를 그냥 208 차량 운반으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죠. 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구미산업. 구미산업도 두 개가 출자가 됐는데 9월 25일. 자, 일반 전표의 세금과 원가로 처리한 것은 일기 확정 부가세를 자 25,000원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연도수를 또 안 바꿨네. 예, 2020년이 맞아요. 2020년 일기 확정이죠. 예,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가산세는 세금과 원가 처리하시오.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코드 변경하고요. 자, 구미산업 9월 25일 일반 전표 입력을 보시면은 차별의 세금과 원가 대변의 보통예금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6월 30일자 부가세 처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지급 세금이라고 되어 있고 972만 4천원 되어 있어요. 9724 000. 아이고 제가 이거 메모 좀 해놓을게요. 예, 계산기로 좀 메모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25일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미지급 세금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6월 30일 날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9월 25일 날 미지급 세금이 맞겠고요. 자, 나머지는 분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미지급 세금이 아까 분개됐던 금액이 972400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납부한 게 지금 9749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25,000원 맞나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25,000원 해볼까요? 그럼 맞네요. 25,000원에 대한 부분을 문제에서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9724000 플러스 그다음 엔터, 그다음에 차변에 수수료병이라 세금과 원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월 5일인데요. 이건 이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5일 일반 전표 입력 화면을 조회했는데요. 813 접대비로 되어 있어요. 결혼 축하금이라고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 10만 원 현금 지급이 되어 있으나 알고 봤더니 이게 당사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800번대 접대비가 아니라 그죠?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죠. 511번. 그 코드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요거를 511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빠져나올게요. 자, 다음 83회 용인전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월 29일인데 요거 분개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833번 용인전자의 분개를 확인한 내역인데요. 차변에 84만 6천원, 대변에 이자 수익 84만 6천원 이렇게 분개가 돼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그쵸, 잘못됐죠. 자, 분개를 먼저 손으로 한번 해보고 가볼게요. 자, 이자 수익 100만원 중 원천징수액 15.4%로 가정. 그럼 100만원 곱하기 15.4 하면 15만 4천원이 되는데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한다. 기업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했네요. 그죠? 그러면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일단은 100만원이 이제 다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금 등을 떼이고, 그죠? 소득을 지급받고 세금 등을 떼이면 그건 이제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15만 4천원. 나머지 금액이 이제 뭐가 되냐면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금액,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예금에 들어오는 금액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개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가볼게요. 여기서 이자 수익을 100만원으로 고쳐줘요. 일단 그러면 딱 15만 4천원이 대차 차익이 발생되죠. 이것만 털어놓으면 돼요. 차변에 선납세금 136번이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빠져나올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월 15일 문제고요. 82의 한강 영업부사원 김기덕의 출장비에 대한 지방 출장비에 대한 분계가 누락되는 것이 발견됐대요. 그럼 그냥 입력하면 되죠. 실제로 혹시 모르니까 823 8월 15일 코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짜를. 자, 실제 전표를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추가로 입력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분계를 하시면 되는데, 자, 내용 같이 보시면 자, 출장비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가지급금 정산이 아니라 그냥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이런 의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부사원 김기덕이니까요. 지출합계가 이제 30만 원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대변에 자, 보통예금 계좌 이렇게 입력을 추가로 하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가 볼까요? 자, 날짜 8월 15일 확인하시고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3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 완료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회사 코드 813번 동강 보겠습니다. 패턴이 뭐 거의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만 제가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고 있죠. 뭐 그게 케이스가 진짜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8월 9일 볼게요. 주식회사 진주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450만 원을 외상매출금 회수로 처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계약금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으로 회수되어 있는 거를 계약금을 받았다고 돼 있으면은 선수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월 9일 813번 동강 회사 코드를 들어왔고요.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돼 있는데 이게 선수금이었다는 얘기고 거래처 진주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금액 혹시 모르니까 450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계정 과목만 바꿔주면 되는 쉬운 문제였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산직 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00번대 복리후생비죠. 회사 부담분이 만약에 있다면 54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하고 회사 부담분과 종업원 부담금을 전액을 몰빵으로 복리후생비 제조로 처리했대요. 5대 5다. 그럼 저걸 반으로 쪼개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분계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간 거는 54만 원이 맞아요. 근데 저게 다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차변에 예수금, 종업원 부담분에 대해서 27만 원 되겠죠? 떼고 나머지가 복리후생비, 제조경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9월 10일 전표를 지금 본 화면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복리후생비는 아니죠. 반을 나눠서 27만 원 이렇게 쪼개주시고 나머지가 예수금 이렇게 쪼개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분계의 답만 맞으면 돼요.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7월 25일 뭐 거의 이제 패턴이 비슷하죠. 근데 이건 왜 제가 안 바꿨는지 모르겠네. 왜 날짜를 안 바꿨을까? 이거 2020년 맞아요. 2020년 1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납부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미지급금 아닌 미지급세금이죠. 똑같습니다. 6월 30일자 확인하고 분계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우선 미지급세금이라고 되어 있죠. 9274100 요거를 이거를 9274100 이제 따로 메모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걸 납부하는 분께 7월 25일자 아이고야 금액은 똑같은데 세금과 공과로 했어요. 그냥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계정만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 뭐 이런 거 쉽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계정과목만 바꾸고 가시는데 보통예금 부가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이라고 납두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통예금이라고 바꿔주셔야 된다. 이게 두 가지를 다 바꾸셔야 돼요. 금액은 그냥 똑같은데 미지급세금, 보통예금 이렇게 두 가지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바로 갈게요. 9월 20일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800번대 806번 퇴직급여죠. 8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는데 확정급여로 잘못 처리했대요. 아까랑은 반대 상황이죠. 자, 이것도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요. 9월 20일자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되어 있는 걸요 806번 퇴직급여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일단 퇴직급까지 쳐보고 맨 밑에서 보이시는 여기 800번대
저는 코드를 외워서 806번이라고 쳤는데 806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는 건 맞죠?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달래 유통이네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8월 20일 일반 전표에 입력된 명선 상사의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속금 받으러움이죠.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됐다. 근데 이거를 동서유통으로 확인을 했대요. 일단 거래처만 잘못됐고 나머지 분계는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니까 문제에서 1,5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 명선 상사가 아니라 동서유통이고 1,000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속금. 맞아요. 나머지가 현금. 그러네요. 그럼 일단 거래처만 바꾸시면 되겠죠. 동서유통. 거래처만 바꾸시면 되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1067 이렇게 거래처만 두 개를 쫙 바꿔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0월 10일 당사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 10만 원 현금 지급. 알고 봤더니 매출거래처 직원 결혼 축하금. 그러면 511번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그죠? 813번으로 바꿔줘라. 아까랑 또 반대되는 문제죠. 자,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511번 복리후생비 결혼 축하금 10만 원 되어 있는데 813 이걸 바꾸란 얘기죠. 자, 슬슬 패턴이 보이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뭐 거의 얘도 문제은행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783번 코드 해준산업인데요. 8월 10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금액이 있나봐요.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예수금이라고 하죠. 예수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 징수분 종업원들 거에 대한 부분들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를 예수금으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세금과 공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걸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죠. 됐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77회와 76회 문제는 앞서 풀었던 문제랑 중복되는 패턴이다 보니까 앞에서 풀어드린 영상을 참조하시거나 답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75회 승진상사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일반 전표 입력 수정은 아니네요. 제가 구분을 잘못했는데 뭐 미리 선행학습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가볼게요. 12월 5일 영업부가 둘리유통에서 소모품 33,000원 부가세 포함을 현금 구매한 것을 일반 전표 입력을 했대요. 자, 일반 전표 한번 가볼까요? 자, 실제 가보니까 830번 소모품비 해갖고 소모품 구입 33,000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적격 증빙으로 제건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은 거래요.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영업부에 대한 소모품비니까 800번대인데요. 요걸 이제 분계를 한번 하고 갈게요. 이게 메인 매출전표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일단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은 것 51번 과세 매입으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품목은 소모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 없고요.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공급가액은 3만원, 부가세 3,000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둘리유통 거래처는 둘리유통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그 다음에 분계가 현금이죠. 현금. 그리고 차변에 이렇게 입력하면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모품 비. 그 다음에 영업부 소모품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소모품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3,000원 3만원 이렇게 가고요. 뭐 현금으로 분계하면 간편하게 33,000원으로 자동으로 가죠. 자, 이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먼저 삭제는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뭐 저처럼 분계를 다 해놓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먼저 삭제를 하지 마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가신 다음에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해도 늦지 않아요. 51번 과세 매입 소모품 이렇게 하시고요. 3만원, 3,000원 둘리 유통 이렇게 입력하시고 전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완벽해, 잘했어 하고 나서 지우시면 돼요. F5번 엔터 치시면 삭제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정리를 잘못한 거 죄송한데 일단 요 다음 테마니까 일단 참고하시라고 먼저 해봤어요. 예, 실수가 참 곳곳이 많이 보이네요. 다음 시험 준비 때는 열심히 보완을 해서 잘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음 시험을 보시면 안 되고 전산세무 2급이나 전산세 1급 다음이 전산세무 2급이니까요.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로는 잘 준비할게요. 일단 요거는 제가 또 미스했네요. 자, 죄송하고 다음으로 갈게요. 74회 화랑전자 10월 10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매출거래처 대흥의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흥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바꿔줘라. 계정 과목의 이제 변경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화랑전자 743번 코드 전표임명 내용을 보니까 10월 10일 날로 되어 있고 차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진짜 잘못됐네요, 그죠? 이걸 임대보까지 치시면 돼요.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뭐 거래처는 납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 다음 문제. 자, 73회 단원 앞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패턴이라 패스하도록 하고요. 72회 가을 똑같죠. 71회 청송스포츠 똑같네요. 똑같아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0회 요것도 똑같이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중복되는 것들은 패스하겠습니다. 69회 현재전자.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10월 2일 33만원 부가세 포함을 현금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일반전표에 입력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고성식당 일반과세 사업자한테 매출거래처 접대회식비를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 것이다. 이거는 일반전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불공으로 입력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접대비니까 제가 그랬죠. 접대비는 무조건 불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3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 있죠.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813번 접대비로다가 입력을 하시면 그냥 끝나요. 쉽게. 메인 매출전표 입력해서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 영수증하고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인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불공이죠. 54번 불공 메인 매출전표 입력. 근데 지금처럼 공제가 안 되는 대상인데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약에 받으면 그때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일반 전표를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811번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813번 접대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같이 보시면요. 8월 5일 날 날짜를 가서 고치는 문제인데 일단 분개를 먼저 하고 갈게요. 현금으로 지급한 수도광열비 48만 원이 있었나 봐요. 전액 판관비로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28만 원, 그다음에 전력비 20만 원. 그러니까 제조 쪽인 거죠. 제조 쪽. 아이고. 제조 쪽. 자, 이거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48만 원은 고칠 게 없어요. 차변을 나눠 주셔야 되는데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을 뭐라고 하냐면 가스 수도료라고 그래요. 가스 수도료. 제조 경비 28만 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전력비는 그냥 전력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500번대 전력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83번 코드 주식회사 미래전자의 8월 5일 일반전표 조회 화면이에요. 그래서 8월 815번 수도 강열비 되어 있는 거를 일단 515번 가스 수도료로 바꿔주시고 28만 원 수정해 주시고 빈칸에다가 그냥 이렇게 전력비 추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별회차 세진테크입니다. 11월 18일 사무용품비로 일반전표에 입력한 출금 거래가 있었나 봐요. 알고 보니까 네온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선지급된 계약금이래요. 그러니까 사무용품비라고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
이거 선급금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래처가 내온상사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했죠. 자, 요거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8일 날짜 들어가시면요, 사무용품비 돼 있죠. 자, 요거 뭐 현금은 그냥 납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금, 선급금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내온이라고 치셔서 내온상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요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빠져나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67회 미래테크노 볼게요. 11월 9일 일반전표에 입력된 한성공업의 외상매출금이 전액 현금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으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금액 중에서 1,500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속금으로 받고 잔액만 현금이래요. 자, 우선 그러면 조회를 먼저 해보면요, 여기 총 4,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4,500만 원이 전부 현금이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일단은 대변의 외상매출금 4,500은 뭐 이거는 맞는 말이고, 그리고 거래처가 한성공업 요것도 맞는 말이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동사 발행 약속금으로 받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받을 의미죠. 1,500, 나머지 금액 3천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래처는 역시 한성공업. 자, 이렇게 분계가 복잡할 땐 싹 다 지우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그냥 토막을 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볼게요. 이거 어떻게 입력하느냐. 일단 외상매출금은 맞으니까 납두고, 현금 금액이 3천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토막을 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위아래 거래처가 같을 때는 플러스 엔터 치면은 이렇게 딸려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제가 분계 손으로 써드린 거랑 똑같이 나왔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특별회차 동서남북이에요. 10월 21일 보통예금에서 지출된 금액이 있는데, 뭐 이따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알고 봤더니 금강상회 미지급금이 아니라 보통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러니까 금액도 그 금액이 아니라 계정 과목도 바꿔주고, 그쵸, 거래처도 바꿔주고,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001번 코드, 주식회사 동서남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을 외상매입금을 바꿔주라는 얘기고, 금강상항회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통 상사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끝.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죠. 거의 65회 동산택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던 게 아니라 직원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라는 얘기는 예수금으로 금액을 바꿔주라는 얘기죠. 패스하도록 하고, 자, 64회 창조상사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이거 한번 볼게요. 그 분계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자, 11월 25일 분계 보시면 주식회사 영월에 외상매출금 800만 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영월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800이 아니라 500만 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과하는 금액은 어음을 조기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선은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 8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처리했는데 주식회사 영월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알고 보니까 500만 원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가 이제 어디예요? 네, 주식회사 영월이 되겠죠. 자, 이게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끄는 거예요. 초과하는 금액 300만 원 되겠죠. 300만 원이라는 초과되는 금액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동사,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음을 조기 결제. 자, 어음을 이제 조기 결제했다는 얘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주식회사 영월. 뭐 이런 식으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바로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5일 일반전표 입력을 보시면요, 지금 소망은행 돼 있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영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죠? 외상매출금 금액이 사실상 500만 원이었다는 얘기고, 나머지가 받으러오면 결제한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마무리를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특별회차 문제. 6월 7일 운반비 10만 원의 출금 거래가 있는데 원재료 구입시 운반비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판매자로서의 부담하는 운반비는 매출자로서 부담하는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 운반비로 비용 처리가 맞지만,
원재료 구입 시 운반비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원재료라고 처리하라는 얘기죠. 자, 이거 바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회사 코드 1001번 주식회사 정진 내용입니다. 6월 7일 날짜 들어왔고 운반비라고 되어 있죠. 이걸 그냥 이렇게 바꾸라고요. 예. 자, 금액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월 10일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내용을 잘 볼게요. 5월분 국민연금 납부액 100만 원을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원가로 처리를 했는데 이 중에 나머지 40만 원이 생산직에 대한 것이다. 사실 예수금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조금 부족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은 뭐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일단 뭐 대변은 됐고 차변에는 예, 이게 세금과 공과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60만 원이란 얘기고 나머지 제조경비 쪽이 40만 원이다.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가서 한번 전산을 확인해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지금 100만 원 예수금 얘기는 없고 그냥 세금과 원가 얘기만 나왔는데 얘가 6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직이 4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차변에 517 세금과 원가 4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개 회사만 남겨놓고 있네요. 전산회계 1급 63회 하늘테크 뭐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거 그냥 취득세 차량에 대한 취득세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 자, 마지막 성공전자. 자, 이건 좀 해볼게요. 1월 29일 영업부 사무실 수도광열비 8만 원을 현금 지급한 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제품 제조 공장의 수도요금, 가스 수도료, 전기요금 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계정 과목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 제조 공장의 수도요금을 뭐라고 하냐면 가스 수도료라고 하죠. 그죠? 제조 경비. 전기요금 뭐라고 한다고요? 전력비. 제조 경비.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 예,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거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계정 과목만 잡아드리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월 18일 자, 내용도 보시면 그냥 추가 입력이기 때문에 붕괴만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조사원 김사랑 자, 500번대입니다. 시내교통비 5만 원의 현금 출금 장부 거래가 장부에 누락되어 있다.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자, 제조사원입니다. 제조경비 5만 원. 대변에 현금 출금 거래 현금 5만 원. 자, 이렇게 추가 입력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이에요. 메인 매출 존표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존표 수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7회 봉천산업이고요. 8월 10일 날짜인데요. 이게 내용을 좀 먼저 읽어보고 가야 돼요. 제조부서 공장 건물의 유리창 교체 작업 500번대 수선비입니다. 40만 원 부가세 별도를 주식회사 다본다에 자격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생명서 발급받았다. 51번 과세 매입 되겠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뜯어고치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계정 과목만 바꾸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0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번 과세 매입 되어 있죠? 아래쪽에 내용을 보시면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500번대 수선비 520번 수선비로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점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어떨 때는 일반 존표를 수정해야 되고 도대체 어떨 때는 메인 매출 존표를 수정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힌트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수정 문제, 전표 수정 문제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이라는 괄호가 표시가 되면 이건 메인 매출 존표에서 수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거의 100개 중에 99개는 맞아요. 한 개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데 거의 예외는 이번 테마학습에는 없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86회 나라전자 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술렁술렁 넘어갈게요. 자, 11월 10일 업무에 사용 중인 공정화물차 주식회사 5일 정유에 주유를 했대요. 500번대 차량 유지비 그죠? 33만 원 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 축협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뭔 소리냐? 가볼게요. 자, 보니까 카면이라고 했어.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분개를 한번 하고 갈까요? 자, 보세요. 자, 메인 매출전표에서 매입세 공제 대상 맞죠? 이건 업무랑 관련되어 있는 공정화물차. 그러니까 57번 카가입니다. 57번 카가라고 하셔야 되고, 카드 거래처가 축협카드. 자, 그리고 이거 뭐 다 좋아요. 뭐 다 좋고, 그 다음에 33만 원 부가세 포함 30만 원이 공급가액, 3만 원이 부가세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5일 정유 뭐 이렇게 맞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분계는 카드. 그러면 이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3만 원. 여기 있는 부분이 차량 유지비로 제조경비죠. 공정화물차니까 30만 원. 대변의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33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축협카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자, 이거를 하란 얘기죠.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그럼 57번 카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주유 30만 원의 부가세 별도 3만 원 이렇게 손으로 수정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축협카드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원재료를 522번 차량 유지비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확인하시고 이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 세액 확인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빠져나오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82의 한강인데요. 9월 15일 비품을 330 현금 처분을 했죠. 전자세금에서 발급해서 여수에 처분하면서 아이고야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600, 감가상각 누계액이 3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서 그냥 고치면 돼요.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주식회사 한강 회사 코드 823번 보니까 비품 처분이라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비품에 대한 그쵸 취득원가는 잘 상계를 했는데 감가상각을 상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런 경우에는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되어 있는 걸 일단 지워요. 지우시고 추가적으로 빈칸에다가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해줍니다. 금액이 350이었죠. 네, 왜냐하면 처분손익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뜨는 금액을 유형이라고 하셔갖고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부분재무상태표를 다시 그려보면 비품의 취득원가는 600 맞죠? 그 다음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거 얼마짜리죠? 250만원짜리 자산을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공급가에 300에 매각했으니까 처분이익 50만원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분계는 뭐 너무 간단하죠. 대변에 부가세 일수금 30만원. 그 다음에 비품 취득원가를 날려주면 되죠. 600.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350. 자, 내가 받는 돈은 330인데 요거를 현금 처분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쉽다는 거죠. 현금 330. 대차 평균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차변은 680, 대변은 650밖에 안 되니까 50만 원만큼이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0월 12일 쌍두 컴퓨터 50대 판매 단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상품 매출을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품 매출이더라. 계정값을 바꿔주라는 얘기죠. 바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진전자 773번 코드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전표를 조회해 보니까 아이고 상품 매출로 돼 있어요. 이거 제품 매출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커서 클릭하고 404 제품 매출 끝.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예지전자 11월 9일 공장기계 수선비 500번대 수선비입니다. 300만원 부가세 별도를 전에 현금 지출하고 처리를 했는데 LS 산전 전자생미안서 근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이거예요. 뭐
수선비를 했다는 얘기겠죠.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 200만 원이 자본적 지출, 100만 원이 수익적 지출이었다. 이렇게 쪼개줘라 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무슨 얘기냐. 자 일단 뭐 그냥 차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수선비라고 처리를 했던 거고 모두 다 제조 경비로 300만 원 이렇게 처리했던 거, 부가세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라 수선비 제조 경비 쪽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가 공장 기계 수선비이기 때문에 기계 장치라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200만 원이었다. 요걸 고쳐주라는 얘기죠. 300만 원이라 처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쪼개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9일 날짜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수선비로 다 몰빵 처리가 되어 있고 현금으로 지금 지급한 걸로 되어 있죠. 이거 일단 혼합으로 바꿔줍니다. 혼합. 그 다음에 520번 수선비가 100만 원, 나머지가 뭐예요? 그죠? 기계장치, 그리고 200, 그 다음에 나머지가 현금, 이런 식으로 되어야 맞겠죠? 그죠? 자, 전부 520번 수선비라고 출금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그죠? 차변에 수선비, 기계장치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대변에 현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현금이라고 분개되어 있는 걸 혼합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75의 승진상사와 72의 가을도 앞서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정답 해설 참조하시면서 한번 수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9의 현재전자, 이거 좀 볼게요. 9월 5일 베타전자에서 컴퓨터 비품을 구입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체크카드로 잘못 결제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전표를 보고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현재전자 전표 들어왔고요. 보통예금 체크카드, 진짜 보통예금 체크카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예, 이게 알고 보니까 그렇죠, 신용카드였다는 거죠. 그러면 분계 혼합이라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혼합에서 4번 카드를 눌러요. 그 다음에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끝. 자, 그리고 뭐 국민카드 맞게 잘 들어갔죠?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꿔놓으시고 확인해야 될 게 비품으로 잘 됐는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니까 미지급금 잘 되어 있는가, 국민카드로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빠져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68의 미래전자도 똑같은 내용이죠. 예, 공사대금 뭐 이렇게 있는데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 잘못 처리했다. 뭐 그러니까 고치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베인펌프.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기계장치 7월 5일 기계장치를 1,500만 원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에서 발급. 주식회사 유림기계에 처분한 거래는 아직 대금을 못 받은 거래요.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심지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를 또 안 했대요. 아까 나왔던 문제 거의 뭐 확장판이죠. 그러면 이거 그냥 분개하고 갈게요. 예.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부분재무상태표 그려놓고 한번 가볼까요? 자,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얼마? 4,500.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1,500. 자, 그리고 3천만 원짜리 장부금액의 기계장치를 매각을 하는 그런 분계죠. 그러면은 11번 과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품목, 기계장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마 다 입력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1,500 부가세 별도구나. 참, 3이 아니라 1,500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은 1,500, 부가세 별도 150.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림기계, 거래처는 유림기계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여 하시면 되겠고, 분계가 혼합이죠. 혼합. 자, 그러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5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계장치니까 요거 이렇게 부악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부악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대변의 기계장치 4,500. 차변의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1,500. 그죠? 그리고 나서 요 합친 금액을 다 어떻게 돼요? 못 받은 거니까 미수금 이렇게 1,650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나누면 되겠죠? 정확한 분계를 하면. 자, 그럼 얼마죠? 1,600, 결과적으로 3천만 원짜리 1,500을 팔았으니 1,500만 원만큼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1,650 더하기 1,500 하면 차변 합계가 3,150, 4,650 하면 그러네요. 1,5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겨야 되네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00.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7월 5일 유림 베인 펌프죠. 참. 예. 들어온 화면입니다. 그래서 유림기계에 이제 매각을 한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고요. 기계장치 뭐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현금이 아니라, 자, 그죠? 여기 보면 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나오면요, 일단 유형자산 처분 손익부터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 되어 있는 거를 미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 안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207번 감가상각 누계액 1,500.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딱 1,500 발생을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00.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요, 손으로 분계를 한번 해놓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됐습니다.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동서남북입니다. 12월 10일이죠.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한 구스 무역에 대한 제품 매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현금이 회수된 게 아니고요. 300만 원은 약소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이렇게 금액을 쪼개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다 좋은데 현금으로 이렇게 550이라고 처리했던 내용을 이게 아니라 300만 원은 약소금으로 받고 받으러옴으로 3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250 되겠죠.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처리를 해줘라,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요거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게 뭐 품목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상관없어요. 이런 거 뭐 개의치 마시고 분계 혼합 들어가신 다음에 차변에 이제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받으러음 300, 나머지는 보통 예금,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제가 참 부가세를 고려를 안 했구나. 이게 맞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을 못한 게 부가세 생각을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으로 지금 605만 원 돼 있던 거예요. 제가 부가세 생각을 안 했네. 그러면 요거 이제 아니라, 그죠? 일단은 받으러옴으로, 그죠? 얼마? 300. 그럼 나머지 이제 305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보통 예금, 이렇게 뭐 어차피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제가 부가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혼합으로 가신 다음에 차변에 받으러옴 300, 나머지가 보통 예금,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65회 동산택은 오리산업이 아니라 우리산업, 거래처만 바꾸면 되는 문제라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특별회차 요거 좀 해볼게요. 6월 30일 영업부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800번대 복리후생비입니다. 도우미 월드로부터 행사물품을 550만원 부가세 포함해 구매했대요. 전자세금비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그러면 공급가액 500 부가세 50, 뭐 이런 내용이고요. 복리후생비로 힌트를 줬네요. 웬일인지. 구입 당시 현금 지급. 그랬더니 면세 매입으로 잘못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부가세 공제 대상 매입인데 51번인데 53번으로 잘못했다는 얘기니까 53번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전자세금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복리후생비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바꿔줘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 몇 가지 더 만질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분개를 하고 갈까요? 자,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이 거래는 원래대로 하면, 그 다음에 뭐 행사 물품, 근데 이거는 뭐 안 건드려도 돼요. 어차피 전표 수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요거는 이제 수정해줘야 되겠죠. 분명히 550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도우미 월드.
전자 여부에 여 하시면 되겠죠. 분계는 이제 현금이에요. 현금. 그런데 이제 차변에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게 이거죠. 부가세 대급금이 50만 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영업부직원 체육되니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500만 원 이렇게 확인하시고 대변에 현금 550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인 매출점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면세라고 돼 있어요. 면세돼 있고 8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거를 51번 과세 매입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죠. 500에 50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다 똑같고 마지막에 요거를 811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걸 고쳐주시면 얘가 틀어지니까 이렇게 500에 50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정 과목 811번 맞는지 확인만 다시 해주시고 안 돼 있으면 바꿔주시면 돼요. 원재료로 세팅이 틀어지죠. 예. 원재료로 틀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냥 얘가 현금으로 부가세가 더 추가가 되면서 복리후생비는 안 바뀌죠. 혹시나 바뀌게 되면 이제 요거는 811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좀 특이한 문제였는데 6월 20일 호이컴에 제품 20대를 공급을 했대요. 발행한 전자sek면에서 단가가 잘못됐죠. 25만 5천 원이 아니라 25만 5천 원이 아니라 22만 5천 원. 그럼 이제 단가를 고쳐주면 되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과세 컴퓨터 20 요거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를 22만 5천 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다르게 건드릴 건 없어요. 다른 거 건드릴 거 없고 단가만 변동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테마가 되겠습니다. 좀 긴 시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중간에 끊기는 좀 애매하고 해서 쭉 이어서 하는 걸로 해서 하나로 묻혀서 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두 문제씩 출제가 되긴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좀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점표를 삭제를 하고 메인 점표 입력하는 건데 한때는 이게 트렌드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90회 봉화물산 최근에 출제가 됐죠. 9월 4일 영업부서에서 한국마트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5만 원은 일반 간이 영수증이 아닌 현금 영수증.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 점표 입력 대상이에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대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현금 영수증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점표 입력입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주느냐? 우선 메인 매출표 입력을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이걸 정말 메인 매출표 입력하는 걸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61번 현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가능. 여기 5만 원이 이제 결국에는 공급 대가가 됩니다. 자, 공급 대가. 자, 그러면 여기 5만 원 안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쪼개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그냥 쓰고요. 품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5만 원을 입력하면요 45455가 돼요. 그리고 얘가 4545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한국마트.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뭐 전자 없고요. 분계가 이제 현금이 되겠죠. 뭐 이렇게. 근데 현금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을 조회해 보면 그죠, 보통 예금으로 돼 있어요. 참 이거 이제 혼합이죠. 이렇게 되면 전표를 보고 원래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답을 알고 있어서 그럼 이제 차변의 부가세 이제 대급금이 4,545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영업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45,455원 이렇게 가고요. 보통 예금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이렇게 옮겨주란 얘기예요. 자, 일단 9월 4일 그 전표 삭제한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 점표 입력 봉화물산 일반 점표 입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메인 매출표에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커피 믹스 구입이라고 돼 있네요. 적용은 이걸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좋습니다. 자, 가보면요. 자, 메인 매출표 입력. 자, 일단 입력하고 삭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
저기는 뭐 커피 믹스 구입이라 쓸게요 그냥. 근데 뭐 이건 상관없어요. 5만 원. 아 참 과세가 아니구나. 61번 현과. 61번 현과. 습관이에요 습관. 자, 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쪼개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마트.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그 다음에 811번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요거 잘 보시고 요거 그러니까 손으로 분계 이제 해야 되는데 거의 이 당시에 이거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되게 힘들어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 참 얘는 삭제해야 됩니다. 자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 은행 거래소는 따로 걸 필요 없어요. 평가 범위 아닙니다. 자 다음엔 용인전자 같이 볼게요. 10월 24일이고요. 영업부서에 사용할 마우스 등을 여기 뭐 품목이 되겠죠. 해신 컴퓨터에서 현금 55,000원 부가세 포함해 구입하고 좋아요. 1번 준표 입력했대요. 이거 매입세 공제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럼 매입 매출표 입력해야 되고 소모품으로 하래요. 계정 과목은. 자 그러면 61번 현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그리고 5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5천 원이 부가세가 돼요. 5만 5천 원 입력을 하시면 현과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해신 컴퓨터 그 다음에 전자 없고요. 전자 아니죠. 분계가 일단 현금 구입이니까 자 이렇게 가시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5,000원 그 다음에 소모품으로 하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죠. 소모품 5만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현금 5만 5천원 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일반 준표 입력을 가시면 이렇게 55,000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삭제를 좀 이따 하시면 되겠고 자 매입 매출 준표 입력을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 매출 소환을 해서 10월 24일 전표를 가서 입력을 해준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61번 현과 그 다음에 마우스라고 하고요. 그냥 공급가액은 55,000원 쪼개지죠. 그래서 해신 컴퓨터 그리고 분계는 네 여기서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고 소모품이죠. 네, 소모품 이게 122번이었나? 예 122번 소모품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빠져나오면서 얘는 이제 지우면 돼요. 얘를 먼저 지우고서 입력을 하려면 혹시나 뭘 보고 고쳤는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지우는 건 맨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우면 복구가 안 돼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해준산업 되겠습니다. 7월 11일 제조 공장 건물 내 냉난방 시설을 수리 수익적 지출이래요. 수선비 500번대 수선비죠. 대한설비에 법인카드로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일반 준표 입력을 했대요. 아이고 이런 실수를.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거는 57번 카과가 돼요.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하고 그 다음에 현대카드 카드거래처 현대카드로 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수리비 이렇게 품목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금액을 봐야 되는구나. 금액을 봐야 되네. 금액을 먼저 보고 할게요. 이거 금액 좀 넣어주지. 자 금액 보고 여기서 그냥 바로 할게요. 일단은 22만 원인 거 확인했죠. 다시 보면 57번 카과 그 다음에 현대카드 여기 있죠. 현대카드 자 품목은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냥 복붙해도 돼요. 냉난방 시설 수리 보기 귀찮아서 안 들어갔더니 봐야 되겠네. 20만원 22만원을 입력하면요 20만원과 2만원이 자동으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대한설비 그 다음에 카드로 분개하시면 돼요. 카드 자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2만원이 자동으로 오고요. 나머지가 이제 여러분들 수선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이 수선비가 아니에요. 800번대로 되는데 이거 아닙니다. 500번대 수선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조 경비 이건 이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대변에 카드 분개하면 이제 미지급금 자동으로 가주면서
그쵸? 거래처, 현대카드 딸려가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메인 매출표에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소환, 메인 매출표 7월 11일. 자, 이거 57번 카과.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하기 붙여넣기 할까요? 네. 냉난방 복사하기 붙여넣기. 자, 그리고 금액이 55만원이었죠. 22만원 참. 22만원. 그 다음에 대한설비. 네. 대한설비. 그 다음에 현대카드였죠. 네. 그리고 4번 카드. 그리고 이제 520번 수선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계 아예 뭐 새로 하는 거죠, 진짜. 예. 이게 AT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인데 전산회계는 난이도가 뭐 하늘을 찔러요, 그죠? 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우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볼게요. 12월 24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키보드 품목은 뭐 이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신도컴퓨터에서 현금 13만 2천 원 부가세 포함해 구입하고 일반 전표 입력했대요. 일단 일반 전표 한번 가볼까요? 자, 보니까 출금 소모품 신도컴퓨터 키보드 구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자, 다시 보면 자, 구입하고 일반 전표 입력했는데 거래 증빙으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대요. 예, 좀 특이하죠? 소모품으로 할 것.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종이 세금에서 발급을 받았다. 51번 과세 매입이 되고요, 일단. 그죠? 그 다음에 키보드. 예, 키보드. 뭐 저기는 저기로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3만 2천 원 부가세 포함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 12만 원과 그 다음에 12,000원을 손으로 쪼개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과세입니다. 13만 2천 원으로 입력해서 골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 신도컴퓨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종이 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분계는 현금이죠. 자, 이렇게 가시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12,000원. 나머지가 이제 소모품 122번이었죠. 12만원. 그 다음에 현금. 나머지 금액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일단 요건 납둔 상태에서요. 메인 매출표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자, 12월 24일 51번 과세 매입. 그 다음에 뭐 키보드 구입인데 키보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2만원. 여기서 13만 2천원 입력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도 컴퓨터. 그 다음에 전자 절대 체크하시면 돼요. 종이라서.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 그 다음에 122번 소모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계정값 확인해 보시고 현금. 그리고 절대 전자 체크 하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삭제하고 넘어가죠.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패턴이 거의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 난이도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진짜.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대구전자 일반 과세자래요. 일반 과세자. 부품을 매입을 하고 82,500원 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그럼 이대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거는 61번 현과를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출결의서를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했다고 돼 있고 확인했다 수정하시오. 뭐 나름 참신한 문제예요. 예,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좋아요. 근데 우선 나중에 진짜 실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현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부품이라고 할까요? 그냥 부품. 예. 그 다음에 82,500원인데 쪼개지죠. 예. 82,500원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75,000원 되겠네요. 공급가격 75,000, 부가세 7,500원으로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대구전자 거래처.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뭐 체크 안 되고요. 분계가 현금. 자,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7,500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뭘로 처리하라고 돼 있죠? 다른 내용이 없죠. 자, 원재료, 부품이라고 하면 이제 원재료가 되는데, 그죠? 일단 일반 전표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대외 현금 이렇게 가거든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부품 원재료라고 처리가 되어 있네요. 일단 요거는 삭제를 해야 되겠죠.
예, 좀 이따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를 가서 9월 20일, 자 61번 현과 그리고 부품이라고 하시고요. 자, 공급가액에 82,500원 입력하면 쪼개집니다. 자, 그리고 대구전자 좋아요. 그리고 분계는 현금. 예, 요 상태로 놔두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시고 자, 이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얘는 필요 없다. 삭제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보실 문제 청송스포츠입니다. 10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55,000원 부가세 포함은, 자, 운반비라고 비용 처리했나봐요. 원재료 매입 시 운송 비용으로 대박 용달 일반과세로부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이거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하죠. 전자 아니죠. 를 발급받아 일반전표에 입력하였다. 자, 그럼 일반전표에 입력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내려올까요? 자, 실제로 보니까 일반전표 입력이 운반비라고 판매비 관리비 처리가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자, 올바르게 우리가 분계를 하고 입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51번 과세 매입이에요. 얘도 세금계산서는 맞기 때문에 51번 과세 매입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운반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운송비용? 운반비라 하죠. 뭐 운반비 55,000원 부가세 포함이지만 5만원과 5,000원을 이제 셀프로 쪼개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박용달부터 일반전표 입력. 대박용달 거래처는 대박용달. 그 다음에 전자 체크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5,000원 일단 가겠죠. 차변에 원재료가 맞습니다. 5만원. 대변이 현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바로 들어갈게요. 자, 10월 10일 들어온 화면이고요. 51번 과세 매입이죠. 그 다음에 운반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 5만원 부가세 딸려가게끔 해주시고, 대박 용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전자 절대 체크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분계 현금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재료,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전자 체크 절대 하지 않는 걸로.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기존에 입력된 거를 삭제해 주시면 훈훈한 마무리가 돼요. 아주 훈훈한 마무리가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과거전자입니다. 4줄씩이나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정점을 찍었어요. 아주 이 당시에 8월 17일 상품으로 회계 처리한 33만원 부가세 포함은 주식회사 링코로부터 프린터를 현금 구매하고 일반전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실제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현금 구매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한다. 야, 씨, 대박이다.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고 뭐 하여튼 난리를 쳤어요. 올바른 분계를 먼저 적어보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바른 분계를 하면요, 실제는 이게 중요하죠. 사무실 사용할 프린터를 현금 구매, 지출 준비인형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것 61번 현과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33만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프린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만원이 공급가액, 3만원이 부가세, 그 다음에 주식회사 링코, 그 다음에 전자 뭐 체크 안 되고요.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자,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3만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하려고 비품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변의 비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3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현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원래 제대로 입력해야 될 내용이고, 저기 8월 17일 일반전표 입력은 싹 다 지우란 얘기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8월 17일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 지울게요. 그냥 지금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들어가서 새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계를 잘해야 돼요. 문제 되게 어려워요, 그죠? 61번 현과, 그 다음에 프린터,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0만원 부가세 별도. 아, 참, 이게 쪼개지죠. 다시 61번 현과 프린터 33만원 이렇게 입력해야 쪼개지죠. 그 다음에 링코, 그리고 분계는 현금, 비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비품, 현금,
프린터, 뭐 현과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거의 1시간 반째 지금 쉼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예. 쪼개서 할까 하다가 붙여서 하는 게 화를 일부러 일으켰나 봐요. 힘들어. 진짜 힘드네. 예. 양이 꽤 많아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징빙도 없고 촘촘하다 보니까 양이 진짜 많아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다음에 테마학습 할 때는 쪼개야 되겠어요. 진짜 빡세네.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앉아갖고 1시간 반째 이러고 있습니다. 자, 거의 뭐 막바지인데요. 4개 남았어요. 4개까지 아주 완전 클리어하고 아예 전산의 1급 테마학습은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자, 결산 안 해주냐고요? 일반 준표 뭐 이거 안 해주냐고 죄송합니다. 저는 메인 매춘표랑 딱 준비된 것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것까지 하고 더 지금 오프라인 학생들, 저희 선문대학교 학생들을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죄송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본업이 오프라인 강사고 온라인이 주가 될 때까지는, 다음 때부터는 아마 이번 기수 학생들만 받고 아마 전업으로 온라인으로 갈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로는 제가 눈앞에 보이는 학생들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더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얘기는 일단 그렇고요. 힘들다. 자, 얼른 하겠습니다. 자, 67회 미래테크노가 있는데요. 11월 15일 서울화물 일반 과세자에게 현금 지급한 원재료 운반비 33,000원 일반 준표에 입력했으나 똑같은 내용이죠. 증빙으로 종이세금에서 발급받았음이 확인되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자, 이거는 그냥 빨리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바른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일단 요거는 수기세금 계산서 말이 포인트죠. 종이세금 계산서 그런 얘기니까 51번 과세가 맞아요. 일단 증빙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재료 운반비 33,000원이니까 이게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자, 그러면 운반비라고 해주고요. 공급가액이 3만원, 부가세가 3,000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울화물 자, 그리고 현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는 뭐 절대 체크하면 안 되죠. 현금,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3,000원, 그 다음에 원재료가 맞습니다. 원재료 3만원, 그 다음에 현금 이게 맞아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보면, 자, 보시면 524번 운반비라고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원재료 운반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다 삭제하는 게 맞아요. 다 지우고 정확한 전표를 입력을 새로 하시면 되는데 11월 15일 자, 이거 51번 그 다음에 운반비 이렇게 하시고, 공급가액에는 3만원 부가세 3,000원 딸려가죠. 그 다음에 서울화물 그리고 전자 체크하시면 안되고 분계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뭐 할 건 없어요. 끝.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66회 베인펌프 7월 2일 일반 준표에 입력된 대한냉조로부터 냉난방 시설 수리 받은 곳은 영업부서가 아니라 공장 건물, 그리고 법인카드 결제하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분계를 먼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우선 법인 BC카드 결제라고 돼 있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갖췄다고 돼 있으니까 57번 카과, 그리고 카드거래처는 BC카드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대한냉조가 거래처가 되겠고요. 냉난방 시설의 수리, 수리 비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공장 건물 일단 수리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안 받네. 금액을 안 받네. 금액을 봐야 돼. 자, 금액을 보고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57번 카가 맞고요. 다시 써야 돼. 이런 BC카드 이게 이렇게 할 걸 차라리. 금액을 안 줘갖고 문제마다 진짜 복불복이에요. 그다음에 수리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만 5천 원이라 돼 있는데 15만 원하고 15,000원 이렇게 쪼개지죠. 그다음에 대한냉조라는 거래처는 없지만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다음에 전자 아니고, 그다음에 분계는 카드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비, 제조 경비죠. 이거 틀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15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16만 5천원 자동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BC카드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64번 창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해봤던 내용하고 패턴이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거 패스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답 해설 참조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2회 성공전자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아, 맞다. 빌런이 있었어. 특별했죠. 이 빌런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할게요. 자, 62회 성공전자 이거 하고 저 밑에 있는 빌런도 할게요. 아, 맞아. 저게 영수증이 너무 많아서 길어서 제가 그 뭐지? 편집 정렬 때문에 뒤로 뺐어요, 저거. 아, 저 밑에 빌런이 숨어 있었다니. 자, 갈게요. 자, 3월 17일 영업용 소모품을 미래로부터 55만원 부가세 포함해 현금 구매했다고 돼 있고 일반 준표에 입력했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나 못 믿겠어요. 이제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들어와 있죠. 55만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저게 입력을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수령해서 메인 매출표에 입력하려던 것을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요? 그죠? 여기서 막바로 고칠게요. 그냥 자, 보시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61번 현과로 바꾸라는 얘기고요. 그죠?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 그 품목은 뭐라고 할까요? 소모품? 영업용 소모품이기 때문에 800번대 비용 계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건 똑같이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5만원 부가세인데 55만원 입력하면 이렇게 쪼개져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미래가 거래처예요. 그 다음에 전자여부 체크 안 해도 되겠죠. 현금 이렇게 가주시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만원, 차변에 또 소모품 B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요거 50만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이렇게 55만원 가주면 돼요. 됐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요 내용은 삭제를 하고요. 뭐 분계를 다 적었으면 삭제도 상관없습니다. 메인 매출표 입력 3월 17일 61번 현과, 그리고 이제 소모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55만원 입력하시면 쪼개져요. 그리고 미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자, 분계는 이제 현금, 그죠?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라 830번이죠. 소모품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자,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1월 1일입니다. 다음은 판매부서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현금 구매하고 받은 간이영수증이다. 800번대 복리후생비란 얘기죠. 메인 매출존표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 존표에 입력하라고 되게 친절하게 나왔죠.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네. 자, 그러면 메인 매출존표에 입력된 걸 삭제하래요. 반대로. 그리고 일반 존표에 입력을 하라고 돼 있는데 딱 이때 거의 뭐 반대. 이게 빌런이라 그랬어요. 자, 가볼게요. 메인 매출존표.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반 존표 입력을 삭제하고 메인 매출존표 입력했던 패턴인데 이건 왜 빌런이냐면 영수증을 주고 그게 간이영수증이잖아요. 저게 일반 존표 입력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이거 지우라는 얘기예요. 그냥 삭제. 그리고 일반 존표 가서 입력하라는 얘기인데 분계를 이제 바로 한번 해보면요. 여기서 이제 날짜, 금액 끝이에요. 현금 구매. 그러면 이거를 분계를 하면은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7,500원. 출금으로 하셔도 돼요. 출금.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존표 입력 들어가서, 물론 차변 대변 나눠도 상관없어요. 출금,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금액은 27,500원. 이렇게 입력하면 다 완료가 되겠다. 자, 됐습니다. 물론 차변대변 나눠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수정답 인정되고 또 물어보실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테마인 일반 존표 삭제 후 메인 매출 존표 입력. 지금 하신 거는 이제 메인 매출 존표 삭제 후 일반 존표 입력.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얼마 남지 않은 시험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나중에 뭐 영상은 계속 유튜브에 남겨놓겠습니다. 해서 일단 뭐 보실 분들 있으시면 뭐 나중에 10월 시험, 12월 시험, 뭐 다음 연도 시험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회차마다 계속 매 회차마다 테마 학습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찍지 않을까. 어느 정도 기출 문제가 쌓인 다음에 테마 학습을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테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중간중간 틀린 부분들 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뭐 심하다 싶으면 촬영을 다시 하든가 할 테니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꼭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시간에 다른 테마로 다시 뵐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